임대업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저에게는 대인관계에서든 임대차에서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계속 담배를 피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항의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내나요? 대다수의 사람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부동산 컨설팅 채널 임대차의 모든 것입니다. 누구나 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임대인이나 건물주에 대해 가지는 막연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임대인이 되고 나서 경험하는 임대인의 현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나 상상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인데 임대인분들이 여기 찾아오시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대업 너무 힘듭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냥 건물 팔아버리고 싶어요. 임차인과의 심한 갈등을 경험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고, 내가 왜 괜히 건물을 사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편하게 돈 벌면서 엄살이 심하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만난 임대인분들도 보통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맨 땅에서 시작해 사업을 키워오신 사업가, 많은 직원과 거래처를 다루는 대표님, 오랜 시간 별의별 일들을 겪어오면서 내공도 많고 사람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임대업을 시작하면서 임대차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유독 힘들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나 시스템으로서가 아닌 온전히 개인으로서 다른 개인과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시스템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과 프로토콜, 문제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조직 특유의 분위기가 있지만 임대차에는 그런 장치나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임대차 관계에서의 갈등은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고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려심 많고 인격적인 분들일수록 이런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방이 선을 넘을 때 더 큰 상처를 받고 더욱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자신에게 폐를 끼치거나 무례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계속 담배를 피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항의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내나요? 대다수의 사람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그 상황을 참거나 피하게 됩니다. 그냥 잠시 이 불편한 상황을 인내하고 넘어가면 지금의 불편함이 곧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된다고 학습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다릅니다. 법과 계약과 점유로 묶여있는 관계에서 나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피해를 주는 상대방은 잠시만 참으면 다시 안 볼 수 있는 일회성 존재가 아닙니다. 무시나 회피만으로는 지금의 불편한 상황이 잊혀지지도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임대업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학벌이 좋으면 임대업을 잘할까요? 방대한 부동산 지식, 회계 능력? 물론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런 능력들이 임대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업을 잘하기 위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적인 것과 공격성은 다른 것입니다. 언젠가 오은영 박사가 강의 중에 공격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공격성입니다. 바깥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부당한 것에 항의할 수 있게 하는 정상적인 공격성.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는 행위, 부당한 것에 대응하는 것이죠.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지만 저는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특히 임대업에서 이 공격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존중하지 않고 합의된 사항을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군다면 임대인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미납한다? 임대차는 차임 지급을 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임대업에서 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임대업이잖아요. 돈을 받아야 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을 못 받으면 임대 봉사를 하는 거죠. 임대료를 받기만 해도 일단 임대업은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다면 임대인은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해 불편한 말을 할 줄 아는 것, 공격성이 요구됩니다. 미납하는 사정이 있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되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연락해서 왜 미납이 되는지, 언제 납부할 것인지,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대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느냐 마느냐는 임대인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대로 임대료를 제때 내느냐 연체하느냐는 임대인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임차인 마음입니다. 임대인이 통제해야 되는 것은 임차인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응해서 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임대인의 공격성이고
임대업을 하는 임대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렇다고 임대를 연체했다고 무조건 바로 계약 해지하고 변호사 구해서 명도 소송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으로서 공격성을 발현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월세가 자리 잡힌 임대인이라면 어찌 보면 투자를 해서 안정화로 접어든 셈입니다. 임차인도 돈을 벌기 위해 리스크 있는 투자에 뛰어든 분들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면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한 임차인의 상황을 배려해주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라 같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 입장에서 말이죠. 이미 건물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지급받는 이러한 임대차에서 어쨌든 임대인의 의무 이행은 쉽고 권리 행사는 어렵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권리 행사는 쉽고 의무 이행은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에즈이즈 상태로 괜찮지만 임차인은 투비를 이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월세 안 내는 소위 악성 임차인이 되기 쉬운 것이죠. 각자 감내할 수 있는 선은 다르기 마련이고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공격성의 발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상대방에게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채무와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상대방을 내모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배려가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대인관계에서든 임대차에서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친인척 없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계약에 따라 월세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서 계약 내용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협의한 것을 실수로 잊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나 약속된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충분히 지킬 수 있음에도 실수가 아닌 고의로 어기는 사람들,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그 경위나 사과 없이 불이행의 당위성을 말하거나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고 배려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품행이 방정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의측의 문제입니다. 평소에 멀쩡하고 평판이 괜찮은 사람 중에서도 신의측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탕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동안 만만한 사람들, 비슷한 의식 수준의 사람들만 상대했을 뿐이죠. 지켜야 하는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이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어떠한 변명도 없고 합리화도 없어야 합니다. 이 신의측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능의 문제입니다. 무지는 지식으로 채울 수 있지만 지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용과 배려를 베푼다고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유일하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바로 이렇게 상대방이 신의측을 어길 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안일한 대응은 곧 머지않아 임대인에게 더 큰 피해로 되돌아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려면 애초에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 권리와 의무, 그리고 페널티에 대한 내용이 잘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런 내용이 없다면 상대방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신의측이 없는 사람에게 별 의미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전부터 제가 계약서와 그 작성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온 것입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임대차 지식보다는 임대업을 하면서 필요한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원래 사람 상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임대업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임차인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임대인분들 중에는 임차인이 어려워 혼자 속 썩는 분들, 이래도 될까? 지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